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오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자, 오늘 상승 여력이 조금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현재 리플 코인이 상승 여력을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 750원 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여기 750원 라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지난번 상승력을 가동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750원 라인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우린 그러한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물론 많이 올라간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매입 단가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어떤 말이냐? 내 매입 단가가 1,000원인데 지금처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씩만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매입 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죠. 자, 우리가 이 750원 라인을 뚫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올라갈 거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이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부터 ETF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 코인을 못 투자할까? 리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리플을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많이 지쳐서 그렇죠. 자,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을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으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느슨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빨리 올라가는 코인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간 코인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우리가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가 될 겁니다. 근데 리플을 투자하는 관점과 일반적으로 단타를 투자하시는 관점은 확실하게 틀리겠죠.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건 중장기 투자 관점이다. 단타를 투자하는 것도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투자의 목표 단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확실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패턴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무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익만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이 모든 부분들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말 그대로 상승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은행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국내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은행권들이 모두 리플의 관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SBI, SCB, 비테크, 트랭글러, 로켓풀, GMT, 파울로 엄청나게 많은 은행권들이 왜 리플과 관계사를 맺고 있을까? 파트너사를 맺고 있을까?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을까?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뭘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대외적인 이벤트 부분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죠. 자, 이 뉴스를 보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네 번째의 반감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채굴 보상은 6.25에서 3.125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든다.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당연한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됐으니까 엄청난 비트코인이 뛰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상승,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바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전쟁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쟁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도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아직까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들이 많았죠. 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물론 전쟁 이슈엔트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럼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고금리에 유지하거나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나 불안정하게 흘러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흔들리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집을 나중에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기관이고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변동성이 나올 만한 요인들, 금리가 여전히 높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맞죠. 홍콩 ETF 시장이 열렸다. 이것 또한 긍정적인 이벤트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플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움직이기까지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이 리플 해당되는 코인 또한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코인 시장이 다 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리플 코인 못 올라갔었는데 다른 코인들 막 올라갈 때 얘만 못 올라갔으니까 이 코인을 버리고 다른 코인 사야 되겠다. 기회 비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 따르 단기 단타 코인 들어가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못 보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 급하게 올라가는 거 급하게 따라잡았다가 다시 다 내린 다음에 매도하셨던 경험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니플 코인도 니플 코인 마련이지만 단타 코인 혹시나 들어가고 싶다면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제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SEC 니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SEC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지난 4월달 정부 미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SEC가 암호화폐 결제 앱 개발업체 CEO를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걸 기각했습니다. 자, 미국 법원에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더 이상의 SEC가 활개치는 것을 못 보겠다라고 미국 법원 또한 느끼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미 정부 또한 SEC가 너무 힘이 과하게 쓰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SEC의 힘은 점차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4월 11일 날 나왔던 SEC와 오늘 비공개 회의를 할 예정이었던 니플 그 기대감이 확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이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박을 가졌던 그 이유가 SEC 때문에 이 리플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자, SEC 힘이 쇠약해졌다라는 거는 미국이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그리고 내가 당선이 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왜 이런 공약들이 나올까? 이러한 공약들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바로 표를 받기 위함입니다.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에 당선이 될 텐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아이들인데 이 표를 받기 위해선 확실히 SEC 때문에 못 움직였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국민들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이런 공약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법원 또한 마찬가지고 미 정부 또한 리플의 중요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나왔던 뉴스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는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SEC한테 패소하게 되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자, 미국을 떠난다고 했는데 리플이 급등했고 시총 6위를 바로 회복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자, 리플이 SEC한테 소송에 패소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리플한테 소송을 걸었죠. 근데 리플은 우리가 증권이 아닌데 왜 증권법을 따르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랍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리플 너희가 증권이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투자하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리플도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죠. 이걸 알고 있는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리플이 떠난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한국을 떠난다와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비교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한국을 떠난다? 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플이 그러한 부분을 발휘한다. 코인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제도권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확실한 상승력에 대한 그 기대감을 저하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SEC와 니플의 합의점은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가져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11월까지 계속 시장이 횡보하거나 떨어지겠구나. 아, 그럼 빨리 매도하고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가 나오기 3, 4개월 이전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움직임이 나올 때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매입 단가 높이 있으니까 손절하고 새롭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럼 지금 손실은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입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건 지금 이 바닥이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뭐 주봉을 보더라도 그렇고 일봉을 보더라도 안정적인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한번 750원 라인을 터치하고 있다. 그러면 750원이 그럼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중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거시경제 이슈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코인 시장입니다. 이제는 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력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ETF가 나왔던 것처럼 코인들은 고래들의 자금에 따라서 흔들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 노출됨에 따라서 우리는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린다는 겁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거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고요. 말 그대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문자를 받아보시든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수익만 같이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니플코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CBDC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브릭스는 누굽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친 곳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뭉친 나라들인데 CBDC의 후진국인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웃기죠. 미국의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니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왜 CBDC의 후진국일까? 당연하겠지만 SEC가 니프를 압박함에 따라서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었던 CBDC. 그러면 CBDC의 후진국이 맞죠. 미국의 행보가 이렇게 CBDC의 후진국이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연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를 위협에 가할 것이다.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이 브릭스라는 곳은 탈달러를 외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왜 글로벌 1위 국가일까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1위 국가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러로 결제하니 당연히 미국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브릭스가 CBDC를 개발하고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와야 될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CBDC라는 거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올해 디지털 화폐 실험을 본격화하겠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앙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CBDC의 경쟁 속도를 높이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또한 CBDC의 발행,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독일의 중앙은행 또한 MIT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와 CBDC를 연구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리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리플의 임원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의 송금 라이센스 MTL을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중요한 거는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해당되는 SEC와 싸우는 부분이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3년 만에 MTL 송금 라이센스를 다시 관련 제품을 발표하겠다. 그만큼 SEC한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미국을 떠나겠다는 니플 CEO는 미국 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그만큼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또한 니플 마찬가지로 XRP ETF까지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XRP ETF의 기대감이 높아. 자, 우리가 말하는 이 ETF라는 거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 먼저 발행되었지만 지금은 홍콩까지도 넘어갔죠. 홍콩은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덩달아서 이더리움까지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비트에서 알트코인으로 ETF가 넘어가는 공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이제 알트의 ETF 시대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리플 ETF가 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만큼 막대한 파트너사들을 유지하고 있고 막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리플한테 ETF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SEC와 합의점을 찾아야지 먼저가 순서가 되겠죠. 근데 이 합의점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 얼만큼 오른다고요? 400배가 급등한다. 애널리스트의 과감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죠. 니플 400배 1달러만 가게 2달러만 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물론 그냥 하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확실하게 니플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쭉쭉 보시면 한번 읽어봐 드려볼게요. 변동성이 낮은 니플이라고 합니다. 주말 새 20%가 급락했고, 니플 CEO는 암호화폐 시총은 5조 달러에 돌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니플, SEC 소송, 비트코인 반감기 임박에 4월달 0.60달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자,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0.60달러는 대략 840원가량 될 겁니다. 자, 리플 CEO 소송 최종 합의는 여부는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의 합의점 찾는 부분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라는 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 거니까 그에 맞는 상승폭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리플코인 말 그대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도 맞고 다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7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답답한 흐름 맞거든요. 근데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얼만큼씩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과는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코인, 리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문자만 받아보셔도 충분하다. 그럼 문자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매매 대응 못하겠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고요. 문자만 받고 매매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